네, 안녕하세요. 재무제표 투자들기의 민홍섭. 이승훈 회사입니다. 분식회계로 번 돈보다 내야 할 벌금이 더 많다면 과연 누가 분식회계를 할까요? 그런데 그동안 특히나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이 질문이 잘 통하지 않았습니다. 7조 원대 분식회계를 저질렀던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보더라도 회사 자체에 대한 과징금은 45억 원, 또 대표이사에게는 1,20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물론 관련자들은 형사처벌이라는 강한 법적 처벌을 받았지만 경제적인 제재는 그 피해 규모라던가 사회적 파장 대비 굉장히 미미해 보입니다. 언뜻 봐도 저지른 부정에 비해서 작은 처벌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어 보입니다. 네, 상상해 볼까요? 회계 부정으로 100억 원의 부당 이득을 얻었는데 만약에 과징금이나 벌금으로 150억 원을 내야 한다면, 아니면 회계감사를 방해하거나 그 자료를 위조한 것이 고의분식과 동일한 수준의 제재를 받는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고 하실 텐데요. 바로 2025년 8월 27일 증권선물위원회가 발표한 회계 부정 제재 강화 방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임 후 첫 회의에서 증선위원장께서 회계 부정 범죄는 경제적 유인을 박탈하는 수준까지 과징금을 부과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는데요. 이번 개정으로 회사 과징금은 약 1.5배, 개인 과징금은 약 2.5배까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하면 교묘하게 속여서 번 돈 다 뱉어내라, 더 내라에 가깝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전제가 있죠. 우리나라는 이제 회계 정보의 국제적인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 국제회계 기준 IFRS를 도입하고, 즉 원칙 중심의 회계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이더라도 해석에 따라서 회계 처리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현 행정부에서는 이런 구조의 상황에서 형사처벌만 너무 세게 몰아버리면 기업 입장에서 괜히 판단하다가 형사처벌 받는 거 아니야? 하면서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것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방안의 핵심은 형사처벌을 마구 늘리는 것보다도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중심으로 이러한 분식회계의 유인을 없애겠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제재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고, 또 실제 과거 사례에 적용하면 과징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앞으로 기업과 투자자들, 그리고 재무제표를 준비하는 여러 기업들 입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챙겨야 할지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큰 핵심적인 변화는 아까 말씀드렸던 과징금 금액의 대폭 향상입니다. 특히 고의적인 분식회계에 대한 제재가 크게 강화되었는데요. 네, 감사주를 위조하거나 변조 혹은 은폐하거나 조작하는 고의 또는 분식회계 같은 경우는 이제 횡령이나 배임 혹은 이제 불공정 거래에 연관된 사건 수준으로 최고 수준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과금액을 산정할 때 위반 내용이나 규모, 회사 유형,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그중 가중치가 가장 높은 게 위반 내용인데 현재 중에서 상으로 향상한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 보면 위반 금액이 300억인 고의 분식을 하는 경우 현재는 한 45억 정도의 과징금이 부과가 되지만 개정 후에는 60억으로 33%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금융위원회에서 밝힌 여러 가지 실제 사례들을 보면 좀 수긍이 가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A사라는 코스닥 상장사의 사례를 보게 되면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종속회사가 7년 연속 완전 자본 잠식 상태였었는데 이 청산했던 결의 사실조차도 감사인에게 은폐를 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관련해가지고는 손상채소는 재무제표 인식을 해야 되고, 하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자산과 자본에 대한 규모가 약 7년 동안 실제보다도 과다 인식되게 되었던 것이죠. 또 더 심한 경우도 있습니다. 코넥스 상장사 C사 같은 경우는 아예 수출 관련 서류를 본인들이 위조하고 변조를 해가지고 관세청에 제출을 하고, 이를 근거로 매출을 허위 계산했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수출 물품의 단가라던가 수량을 모두 완전히 조작을 해버리고 위조를 가지고 수출 신고 필증이나 아니면 이제 선화증권을 발급받고 매출을 인식해버린다는 거였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고의가 명백한 분식 사건이다, 모두 최고 수준의 과징금을 앞으로 받아야겠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의지입니다. 근데 또 주목할 부분이 있는데요. 장기간 지속되는 회계 부정에 대한 가중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반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가장 큰 연도의 과징금만 부과를 했는데 그러면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범죄가 장기화되더라도 과징금이 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고치려는 유인 자체가 아예 없게 될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실제 한 상장사가 만약에 4년간 회계 위반을 했는데 각 연도를 간단하게 60억, 50억, 40억, 30억의 과징금이 산출됐다고 해보죠. 네. 그러면 현행법으로는
가장 큰 60억만 부과가 되지만 개정 후에는 60억 원의 3년 가중치 30%에서 각 1년씩 해서 90%가 추가가 돼서 114억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의로 뭐 1년 초과시에는 매년 30%, 중과실은 2년 초과시 매년 20%씩 가중된다고 하니까 경제적 제재가 이전보다 뭐 배로 증가하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목할 것은 만약에 개인한테 과징금을 내린다고 했을 때 누구한테 때리느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그러니까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을 어떻게 매겼었냐면 그 사람이 그 회사로부터 받은 보수나 배당과 같은 금전적인 보상을 기준 금액으로 삼아가지고 거기에 위반 행위의 동기나 위반 정도를 감안해서 과징금 액수를 산정해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겉으로만 뭐 월급 상여를 받은 사람들 기준으로만 이 과징금을 때렸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계속 되었던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 같은 직함으로 실질적으로 대상 회사를 지배하면서 혹은 계열사 임원으로서 있으면서도 이제 뒤에서 분식회계를 사실상 주도나 지시를 했었는데 이분들이 사실 그 당사자의 회사로부터 보수나 배상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현행 기준에서는 이 개인 자체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부과하기가 구조적으로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협점을 막겠다는 것이 이번 개편 논의사항의 핵심 중 하나인데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바뀐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직접 보수를 안 받았더라도 사적으로 빼돌린 돈, 그리고 횡령 배임액과 같은 분식회계로 인해서 그 사람이 얻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보겠다는 겁니다. 보수나 뭐 배당을 받지 않았더라도 이 사람이 직접적으로 받은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을 산정을 해가지고 그 금액을 기준으로 개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보완하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연결재무제표의 작성 대상인 회사 집단 자체에서 받은 우회적인 급여나 보수, 뭐 배당 등도 이 경제적 이익에 포함돼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도 과징금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나는 직접 월급을 안 받았으니까 뭐 책임이 없어 라는 말은 이제 통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득을 봤으면 뭐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된다라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 과징금 부과 한도도 뭐 상향이 된다고 하죠. 네, 이제 고위분식에 가담한 회사 관계자의 경우에도 그동안은 이제 과징금의 부과 한도가 회사 자체 과징금의 10%였는데 20%까지 그 한도가 올라가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회계부정 정도가 달라도 이 개인의 한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되게 허들 역할을 좀 했었는데 이제는 보다 좀 책임 수준에 맞는 차등 부과가 가능해지는 길도 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세 번째 주요 변화는 회계감사 방해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입니다.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뭐 감사위원회나 뭐 상근감사 같은 내부 감사, 그리고 외부 감사, 당국의 심사, 감리라는 이제 뭐 3중 방어선이 이제 보통 있는데 이를 방해하는 불법 행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거나 뭐 은폐한다든지 내지는 서류 위변조를 해서 제출한다든지 하는 게 이제 이런 경우들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로 뭐 최근 5년간 뭐 외부 감사 방해는 연평균 2.6건에서 6건으로 또 회계 감리 방해는 0건에서 4건으로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제 뭐 코스닥 상장사인 한 회사는 금감원 심사 때 위조 계약서를 제출해서 지적을 회피했다가 뭐 12년이 지나서야 발각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회계감사 방해 행위들에 대해서도 그 정도나 수준에 따라서 고의 분식회계랑 동일한 수준으로 제재를 내리겠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뭐 감사인 지정 3년, 뭐 대표이사 해임 권고, 그리고 직무정지 6개월, 뭐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내려질 거라고 합니다. 이번 방안에서 이런 채찍 말고 당근 같은 방안도 발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뭐 제재만 강화한 게 아니라 뭐 회계를 잘하는 기업에게는 인센티브도 주어진다고 합니다. 어떤 인센티브들이 좀 발표가 됐죠? 지금은 뭐 감사위원회나 상근 감사가 뭐 약간 법에 있으니까 해야 되는 수준이다라고 한다면 좀 회계 부정을 적극적으로 막을 이제 인센티브가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 감사 기구가 적극적으로 회계 감시를 수행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한다면 제재를 좀 감경받을 수 있게 하겠다. 실제로 이제 A사 이제 상근 감사가 내부 신고로 회계 부정을 발견하고 외부 조사까지 해서 재무제표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는데 회사가 이제 자진 수정을 해서 과징금을 한 10% 감경받았다고 합니다. 그 감사부는 근데 어떻게 됐나요? 대학 위원장으로 교체가 되셨다고 그러고 교체가 됐어요. 정작
그 업무를 제대로 기능적으로 수행한 내부 감사는 찍히는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구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좀 필요한 제도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부 감사 기능을 좀 실효적으로 운영한 회사에다가 회계 감리 때 좀 뭐 감경이라는 좀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어떤 회계 위반 방지 노력을 한 만큼 네. 제재를 좀 경감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또 다른 인센티브가 있었을까요? 네, 뭐 대주주나 경영진이 완전히 바뀐 후 과거 회계 부정을 자진적으로 이제 정정을 하면 과징금을 좀 최대 면제까지 면제까지. 지금까지는 이제 보통 새 경영진이 과거 분식을 찾아도 결국 회사가 과징금을 맞는 거니까 굳이 파헤칠 유인이 적었다는 비판이 있었는데요. 미국의 이제 사례를 보면 뭐 클로펜이라는 회사가 경영진 교체 후에 SEC에 자진 신고를 하고 조사 협조를 해서 민사 뭐 과징금이나 벌금을 모두 면제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너가 전에 발견 못했더라도 스스로 만약 뒤늦게라도 발견하고 털면 할 길을 열어주겠다. 약간 이런 의미네요. 바람직한 방향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2025년 8월에 이제 발표했던 금융위원회에서 회계부정 제재 강화 방안을 조금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늘 소개드린 이 내용들이 현재 혹은 아직 시행 중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내년 한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해서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 내용 단계입니다. 현재 자체적으로 여러 연구들을 지금 발주를 하고 그 연구 용역 결과와 함께 전문가 또 회계업계, 기업계 간담회 등을 거쳐가지고 구체적인 법규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하고요.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에 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국회 입법 형태로 제출을 할 것이고 또 시행령 등이나 법 개정 없이 가능한 부분들은 연내 입법 예고를 통해 가지고 순차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뭐 개정 방향이 이제 한 줄로 정리를 하자면 회계 부정으로 얻는 이익보다 비용이 훨씬 커야 한다. 그렇죠. 네. 즉 경제적 요인을 원천 차단해서 뭐 회계 부정을 애초에 시도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기업 입장에서도 더더욱 내부 통제나 이제 내부 회계 관리 제도를 다시 한번 좀 점검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재무보고의 투명성 또한 좀 높이는 방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야 될 것 같고요.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무엇보다도 제재 강화 흐름이 결국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어떤 신뢰도나 건전성을 올리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인 신호를 보일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해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뭐 제도의 개선이 회계 투명성에도 기여를 해서 투자자들이 더 한국 자본시장에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재무제표 수사 떨기는 좀 의미 있는 내용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걸 바탕으로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회계 그리고 재무제표를 둘러싼 중요하고 재미있는 이슈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승훈 민홍섭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